윤석열 정부가 취임 이후 국가 비상금격인 일반 예비비를 대통령실 이전과 해외 순방에 가장 많이 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비비는 예측 불가능하거나 예산 편성을 기다릴 수 없을 만큼 시급할 때 먼저 사용한 뒤 이듬해 국회 사후 승인을 받는 돈입니다. 한국일보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취임 1년 차인 2022년 대통령 집무실의 용산 이전에 예비비를 가장 자주, 가장 많이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2022년 4월 6일 행정안전부와 대통령 경호처, 국방부에서 360억 4,500만 원의 예비비를 요청했고 4월 26일엔 행안부와 대통령 경호처의 요청으로 135억 6,300만 원 지출이 국무회의에서 승인됐습니다. 또 7월 12일에는 대통령실을 경호하는 경찰 경호부대 이전을 위한 예비비 56억 8,472만 원과 청와대 개방을 위한 운영경비 96억 7천만 원까지 약 650억 원의 예비비가 사용됐습니다. 집권 2년 차인 2023년에는 외교활동 지원을 위한 예비비가 6차례 편성됐습니다. 우선 정상 및 총리 외교활동 경비 지원으로 328억 5,900만 원이 쓰였습니다. 또 해외 순방 프레스센터 운영 지원 76억 2,700만 원, 한 태평양 도서국 정상회의 경호 50억 500만 원, 한 아프리카 정상회의 준비기획단 48억 9,600만 원 등이 더해져 총 532억 700만 원의 예비비를 사용했습니다. 애초에 편성된 정상외교 예산 249억 원을 모두 쓰고 그 2배의 비용을 예비비로 추가 편성해 사용한 겁니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고물가 대책으로 농산물 할인 지원에 225억 원을,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에 대응하기 위한 방사능 조사에 151억 9,900만 원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수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한 지원금 800억 원에 할인 행사 등을 연장하면서 143억 원을 더 투입했습니다. 야당에서는 대통령이 예비비를 쌈짓돈 쓰듯이 썼다고 비판하면서 국회에서 예비비 사용에 대한 사후 확인과 견제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을 내놨습니다. 상당히 좀 쌈짓돈 쓰듯이, 그러니까 이 대통령실이 자기들 필요한 예산을 정식으로 승인받지 않고 그냥 이렇게 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건 결산 과정에서 꼼꼼하게 따지고요. 책임이 있으면, 그러니까 예산 운영 과정에서 책임이 있으면 책임 있는 사람에 대한 그에 따른 책임을, 법적 책임성 법적 책임을 또는 정책 책임을 물어서 하고, 앞으로 그 대통령실 예산, 특히 예비비 활용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엄격하게 기준을 적용해서 추후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되겠죠.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 전문위원은 예비비는 본 예산을 짤 때 예견하지 못했던 일이 발생했을 경우를 한정해 국회 심의를 나중에 받게 되는 것인 만큼 이를 이용해 자신의 정책 사업을 펼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언론 보도를 통해 드러나고 있는데 예비비 이 사용 문제는 이건 대통령실의 혈세 농단이 아니냐, 이런 규정들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예비비의 성격과도 맞지 않는 곳에 지출이 됐고 사용이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분명한 대통령과 대통령실의 입장이 나와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서 며칠 지났습니다만 지난 4월 30일 날 법원에서 판결들이 있었습니다. 법원 2심 판결에서도 대통령실의 영화 관람비, 비공개 회식비 내역들, 이게 공개 대상이라는 판단이 있었습니다. 또한 법무부가 그 먹칠한 업추비 카드 내역 있지 않습니까? 법원이 해당 정보 모두 공개할 것을 또 지난달 30일 판결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도 해당 부처와 대통령실의 책임 있는 소명과 내역이 밝혀질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예비비를 참으로 주머니 쌈짓돈 꺼내 쓰듯이 썼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2022년도 예비비 사용 내역을 보면 대통령은 500억이면 충분하다 했던 대통령실 이전 예산으로 예비비를 650억 원을 썼습니다. 또 2023년도에는 해외 순방 예산으로 532억 원을 썼습니다.
이거는 기존의 외교부에 편성되어 있던 정상 외교 예산 249억 원의 2배에 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민생을 회복하자고 하는 민생회복 지원금을 위한 추경 편성은 단호하게 거부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을 위한 예산은 마음껏 꺼내 쓰는데 국민의 민생을 살필 예산은 한 푼도 쓰지 못하겠다는 말입니까? 지금 해외 순방 예산이 국민적으로 되게 궁금해하고 있어요. 해외 순방 예산은 대통령실 예산인가요? 저도 예산소위에 보니 그게 없던데 외교부 예산인가요? 제가 알기로는 외교부 예산에 잡혀 있는. 그다음에 지금 대통령께서 1호기 타고 가셨잖아요. 공군 1호기. 예. 1호기에 드는 비용은 어디 예산인가요? 그것도 외교부 예산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국방부 예산 아닌가요? 외교부 예산. 거기 드는 기름값은요? 그것도 같이 돼. 그럼 외교부에서 그런 것들이 왜 그 대통령님이 쓰시는 건데 외교부 예산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뭐 기존에 계속해서 외교부 예산으로 잡혀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그것은 부적절한 것 같고요. 대통령이 쓰시는 건 대통령이 전부 쓰신다고 대통령실 예산에 잡는 것보다는 대통령실로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예산도 외교부에 있다 보니까 검토가 안 되는데 제가 그 외교부 걸 확인을 해보니까 올해 예산이 얼마 편성된지 아십니까? 제가 듣기로는 한 249억이 원래 편성돼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추가로 얼마 든지 아십니까? 제가 잘 몰라서 329억이 추가 예산이 들어서 578억이 들었어요. 역대 정부에서 문재인 정부에서 평균 200억 정도 들었어요. 그러면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1개국 예산 통상 1개국 드는데 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뭐 대통령께서 문재인 정부 때는 대통령께서 15억 들었는데 지금은 25억 들었어요. 10억이 왜 1개국 하는데 더 10억이나 더 들죠? 그래서 지금 경제가 어렵잖아요. 건전재정으로 이렇게 가는데 왜 대통령실이 모범을 안 보이고 예산을 이렇게 물서듯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은 되게 의혹을 갖고 있으니까 여기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 대통령님 순방 예산과 지금 우리 윤석열 대통령님의 순방 예산을 그냥 액수만 가지고 비교하시는 건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코로나 시대에 지난 2019년부터 20년부터 22년까지 코로나 시절에는 대통령님의 순방이 적었을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대통령님의 어떤 순방 예산을 1개국에 얼마라고 그렇게 산출하는 것은 성과를 굉장히 단편적으로 생각하시는 부분 같습니다. 대통령께서 취임하시고 제가 알기로는 90여 개국이 넘는 정상들과 만나시고 그 안보라든가 또는 엑스포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정상들을 만나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성과와 같이 비교하셔야지 1개국 만나는데 얼마 소요된다 뭐 이런 식으로 비교하시는 것은 조금 다른 방법으로도 한번 성과를 측정할 수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해외 순방은 필요하는데 예. 경제가 어려우니까 대통령님께서도 좀 아껴 써야 되는데 지금 올해 예산이 원래 249억인데 2배나 넘는다는 말이 안 되죠. 그건 아마 그 예산 목적에 안 맞다고 봐요. 그래서 이것은 외교부만 맡길 것이 아니라 대통령실에서 한번 그랬다 보세요. 그래서 여기에서 문제가 있는 경우는 대통령의 누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 김명수 의원님 마무리해 주시고.